여러분들이 요거까지가 이제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배체 과정인데, 이 초상화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배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번에 이제 줌에서 되겠지만은,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아가지고, 보통 이제 보존 처리하면서 뒤에 배젖질 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색깔을 어떻게 썼는지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물은 이제 배젖질을 안 띄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원이 연습상 같은 한 건데, 이제 이런 작은 그림들은 옛날에 뒤에 통째로 다 이렇게 석체를 이용해가지고 다 했을 가능성.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요. 조금 더 두껍게 가지는 게 좋은데, 왜냐면 배체가 이 비단 같은 데는 이제 옛날 비단인데 옛날 비단인가? 아니구나.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건데, 옛날 전통 비단 이거보다 더 성그러요. 구멍이 막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배체를 갖다 약하게 해주면은 밖에서 이제 칠할 때 구멍이 뻥뻥 뚫린다. 그래서 배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비단이나 배체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학생들 좀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거든. 중국에서 공필하는 작가들. 그러니까 걔네들도 배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처럼 하는 개념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단이 두껍다. 이건 아니죠. 한번 여기 놀러 왔었어. 이런 비단 썼더니 다들 놀래는 거야. 자기네들 본 적 없다는 거지, 그런 비단들을.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쓰는 비단은 이제 되게 성글기 때문에 이 배체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확실하게 잘 보인다는. 근데 하나 어려운 점이 성글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교반수부터 해가지고 이 색감으로 잘 이렇게 막아줘야 돼.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두껍게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단 살 때 비단 혹시 산 사람 있나? 쓰던 거? 네. 쓰던 거 써도 되는데, 이제 지금 시중에 파는 거는 중국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산이 있는데, 중국산 같은 거는 상당히 조밀조밀해요. 비단이. 그러니까, 일본산 더 조밀조밀해. 완전 올감 같아. 일본 거는 이제 전혀 못 쓰고, 근데 가일에서 최근 들어서 비단을 하나 작년에 짰더라고. 옛날 거 이렇게 샘플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약간 조밀한 거 성분 거 왔다 간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뭘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분 걸 사십시오.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작은 소품을 했을 때, 소품을 할 때 이제 석체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석체를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아. 이것도 이 석체를 다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따로 했냐면은 또 이렇게 하는 효과가 또 따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거 하는 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이거 대부분 이거 갖다 또 통째로 흰색으로 다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통째로 칠해버리고 앞에서만 이제 색감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다른 거 효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석체로 다 막아주고 앞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다 먹으로 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먹색으로. 근데 이런 얼굴 같은 것도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제 이것도 사실 약간 또 분홍기가 가야 돼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이제 이런 색깔을 만들 때 연백에다 주사를 섞는 경우도 있고, 연백에다 식물성을 연지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약간 이제 홍빛, 피부색인데 이거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이. 이런 이제 피부색을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일단 깔아놓으면 좀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인물, 공필 인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가영 교수,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이걸 갖다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 코 밝은 부분, 이마 밝은데 이런 데 흰색으로 먼저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통째로 이제 색깔을 깔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배치는 많이는 안 하는데 얼굴 같은 데는 꼭 해. 이런 데 뒤에서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부 색깔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이런 분홍색 계열을 만들었던 중국 사람들 요 옥색을 또 많이 쓰는 이런 거. 이걸 갖다 뒤에서 피부 색깔 같은 딱 하는 요 현대 인문화인데, 하여튼간에 그거는 이제 그 작가가 이제 했던 저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이 전통 방법으로 일단 좀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석체를 이용해서 통째로 했을 가능성이 큰데, 요거는 이제 미리 저기 보여준 것처럼 연백으로 모양 이렇게 따로 딴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일일이 따고, 이거는 이제 이명기라는 그 조선 후기 인물을 초상화 그 최고 대가지 대가.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인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조금 인물이 조금씩 커지면 석체가 이제 다 쓰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큰 거에다 석체를 쓰려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많이 들어. 한 몇만 원을 지금 쏟아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명기 이 사람은 이제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기하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관복이 짙은 초록색에 하고 먹을 섞어가지고 뭐 이런 색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색, 쪽색 계열로 해서 좀 짙은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뭐 대상에 따라 다른 건데, 하여튼 이거는 쪽하고 등왕을 해가 유리알료를 해가지고 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흰색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그래서 이제 그 칠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느냐.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는 눈동자 색깔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칠 때 눈동자를 제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을 만들어 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반복해서 칠해요. 그러니까 흰색을 얇게 한번 칠하고, 연지색으로 또 얇게 한번 칠하고, 이렇게 계속 쌓이게 적적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돼. 특히 얼굴 같은 데서 앞에서 이렇게 발임질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물기가 자꾸 닿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구멍이 뻥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구멍이 나버리면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뒤를 단단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얼굴을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요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테두리 날좀 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냥 내주는 건데, 여기 뒤에서 배채로 이런 거 이제 색을 우리는 거나 이런 계열들은 다 송연목을 써요. 색을 이렇게 물들이는 거라. 그리고 이제 선묘를 할 때나 이런 거는 유연목을 쓰고. 왜 먹을 나누냐면은 먹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연목은 그 쉽게 가지고 기름을 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동백기름을 이제 식물성 그걸 갖다 태워서 끓음을 모아서 그걸 악어랑 반죽해서 만든 유연목이고, 송연목은 소나무 끓음을 만든 건데, 그 두 개 특징이 왜 틀리냐면, 유연목 같은 거는 약간 유광택이 나면서 그다음에 조금 그 뭐랄까 기름이니까 조금 약간 좀 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고, 송연목은 무광택인데 약간 입자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두리 같은 거 송연목을 강하게 딱 하면은 진짜로 그 두툼한 느낌이 그 먹이로 올라오는 느낌 있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송연목하고 또 무광택을 우리는 거랑 유광택으로 이렇게 색깔 우리는 게 차이가 나는데, 유연목 같은 거는 유광택이기 때문에 색을 계속 올리다 보면 나중에 번쩍거려요. 번쩍거려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송연목은 무광택이기 때문에 색을 아무리 올려도 그런 것보다도 깊은 이제 검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관모 같은 거 이런 걸 송연목을 쓰고, 요즘은 현대인물한 사람들 머리카락 할 때 그걸 송연목으로 하면 이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먹을 그래서 이제 나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송연목은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송연가루가 있는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보여주겠구나. 근데 그 먹 원료지 한마디로 가루로 된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악유에다 이렇게 개쓰면 되는데, 그거를 쓰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진한 색 중에 가장 진한 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전체에서 그 선연하는 방법이에요. 선연. 이게 선연이란 우리가 이거 미술 용어가 은근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선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발임질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요. 그 민화나 불화는 사람인데 또 발임질이라고 하는데, 한국화에서는 이 용어가 의외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화에서 이런 발임질로 해서 하는 그림이 그동안에 우리 저기 한국화는 별로 없던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운연법 혹은 훈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쓰긴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냥 그 개념을 알겠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건지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운연법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선연법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전에 이게 18세기 이후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얼굴을 갖다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발임질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평평해. 17세기 초상화 같은 거가 색깔이 그냥 굉장히 단순한데, 18세기 이후 이명기라는 이 사람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 온 건데, 이 사람 이후로는 이제 그 선연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중국 선연법 중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 선연법으로 그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책을 쓴 분들이 뭐 조선미 교수나 이런 양반들이 운영법이라고 해가지고 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내 얘기가 아직 가능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이론 전공자지 실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웃기는 게 그 실기 전공자가 하는 얘기보다도 이론 전공자가 하는 얘기가 더 신뢰가 더 많이 받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가면 별 찍소리 별로 못해. 그 옛날 그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약간 그 곁다리 얘기지만 그 도전 보건모사 할 때 그 태조어진을 갖다 보건모사 하는데 그 태조어진 이제 뒤쪽에 고공에는 그 불에 다 끓였어요. 다 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딱 보기에는 밑색을 좀 진한 계열로 쓴 거야. 수감색이라든가 뭐가 사청 섞고 진한 색을 깔고 그 위에 석청을 올리는 거야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석청을 쓸 때 석체를 쓸 때 밑색이 진할수록 석체 효과가 더 잘 나요. 석체가 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올라와. 그러니까 밑색이 되게 중요해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거 옛날 그 태조를 그렸더니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자 용상이라고 하나 뒤에 있는 그 파란색 뭐 바탕이 있어. 확 날아다니고 할 때. 그래서 그거 갖다 굉장히 진한 색깔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석청을 올린 거야. 그러면은 그 효과가. 근데 그 보존처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타서 검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도 원래 색을 진하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옛날에 어진 같은 거 그래가지고 배체를 할 때 우리나라의 태조지 두 가지 보이는 게 있다는데 하나는 이제 전주 경기전 거기 이제 파란색 청포본이고 저 고궁에 있는 게 홍포본이에요. 그거 이제 빨간색 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포본 같은 거 보면 그것도 보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포본 같은 거 그 색이 커 이런 거 봤을 거야. 그 파란색을 다 석청으로 뒤에 배치를 했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은 색을 석청으로 푸른색 석체로 뒤에다 다 배치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해. 지금도 불가능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뒤에를 연백하고 쪽을 넣어가지고 뒤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는 석청으로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근데 그 고궁에 있는 홍포본은 달라요. 돈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건 뭐냐면 뒤에도 주사로 다 배치를 한 거예요. 다른 걸 안 하고. 그러니까 뒤에도 다 배치를 했다는 거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그리려면은 우리 이제 사업비 받아서 한 거니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원래대로 하니까 우리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 다 재료기로 나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전체를 할 때 요거는 지금 이제 내가 쉽게 그냥 갖고 오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 대자 있죠. 여기 대자 없네. 이 대자라 화청은 연지 대자 화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세색화뿐만 아니라 이 수목화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수목화할 때 이 화청하고 목하고 섞으면 굉장히 잘 섞여요. 그 깊은 짙은 이제 청색이 나고 대자 같은 경우도 목하고 섞으면은 뭐 짙은 갈색, 조금 섞었을 때 옅은 갈색, 많이 섞으면 짙은 갈색. 그래서 색감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또 더 필요하고 그러냐면 추분감에 이런 거는 뭐하고 잘 안 섞여요. 여러분들 뭐 경험해봤겠지만 좀 약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잘 섞여요. 그리고 그 대자는 사실은 원래 전통에서 썼던 안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루로 된 석간주라는 걸 썼는데 석간주랑 대자랑 사실 원리는 같은데 만들어 놓게 해놓은 게 좀 다르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석간주 같은 건 가일에서 가루 형태로 토체라고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루로 되면 무조건 악여랑 섞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자랑 화청 편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원료를 그냥 악여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좀 편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 대자 그 색깔이 이제 그 사람 피부색 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 대자를 쓰면 되는데 그 대자는 하여튼간 일본식 용어고 중국에서 자석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석간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지금 보다시피 일본 애들 색깔은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세. 그냥 좀 어울리는데 일단 가볍게 하느라고 한 건데 일단 이제 붓은 여러분들 발임질할 때 두 개가 필요를 합니다. 두 개를 필요로 해가지고 두 개를 쓰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걸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두운 부위를 먼저 이게 색을 갖다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이게 선연법이에요. 발인지라는데 먼저 책을 갖다 칠하고 그다음에 물 깨끗한 걸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열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붙자국이 안 나게. 그러니까 이거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젖었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젖어서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여기 했으면 이제 이쪽이 이제 더 어두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반복을 많이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귀 이렇게 가장 그냥 깊숙한 부위 이런데 이거 이런 그 채색화 이런 채색화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패 확률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은 가급적이면 여린 색깔로 그림을 갖다 이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면 안 돼. 빨리 해야지 그래서 진한 거 갖다 발라버리면은 그 순간 이제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유진이가 이제 없어서 말하는 거지만 좀 진하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더 천천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하게 빨리 들어가면 이제 약간 좀 어색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인물 채색화 할 때 두 가지 그 방법 양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쉽게 그 용어를 정리하면은 고연법하고 저연법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고염 높을 곳에다 이거 염색할 때 염색 그러니까 높은 곳을 칠해서 강조하는 거랑 낮은 곳을 칠해서 강조하는 거랑 두 가지 이게 그 패턴이 있는 거야. 명화 그러니까 덩어리감이 그러니까 한국화 그 동양화가 그 사실 이렇게 덩어리를 내주기 위해서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단지 서양화처럼 무슨 빛과 그림자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를 내냐는 걸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것도 그런 거. 이거는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튀어나온 데가 좀 두드러진 데는 선도 사실 가볍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이거는 뭐 큰 상관없죠. 나중에 칠하려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산수화를 그릴 때 이게 그림 원리라는 게 인물이나 산수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수를 그릴 때 산을 그릴 때 모음을 때 여기 이런 데는 굉장히 가볍게 가요. 그리고 이런 들어가는 데는 강하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앞에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준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바깥하고 공기가 통하는 데고. 그래서 인물을 그때 얘기할 때는 오학이라고 했잖아요. 5개 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인물을 그때 오학이라고 그러고 이 산을 그릴 때는 코라고 표현해요. 얘를 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다는 이건 뭐냐면은 제일 밝은 데는 저렇게 놔두고 그러니까 제일 밝은 데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눌러서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고 얘는 더 세게 눌러서 얘는 더 뒤에 있고 얘는 더 세게 눌러서 더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제 뒤를 눌러준다면 얘네는 한 덩어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데 좀 강조하고 여기 뒤에 또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이제 거리가 서양화에서 얘기하는 공기온급 뭐 그런 것처럼 한 수십 킬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로 산서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동양화를 할 때 튀어나온 데 강하게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가서 청천일주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인물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어떤 17세기가 좀 과도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 인물을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코를 갖다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튀어나온 데를, 이마나 이런 데를. 근데 어떤 데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두덩이 튀어나온 여기를 강조하고 또 여기는 뭐 이 뒤에 들어간 데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섞어서 썼다는 게 17세까지. 근데 18세기 들어오면 이걸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튀어나온 데를 가장 밝은 데를 밝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림들 옛날 그림들 이렇게 볼 때 경제 그림에 이제 그런 게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중국 그림에서 보면 여자들이 위인도 그릴 때 여기가 하얗게 그려요. 여기 하얗게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밝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 그 연백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경제 그림 그거 하나 나오죠. 시커멓게 그냥 변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연백이 그 변질돼서 그런 건데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일단은 이렇게 어두운데 가장 이제 깊숙한 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칠해나가요. 이렇게
칠하고 색깔 내리고 하고 색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림에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염을 하는 방 한편으로 또 하나 이제 이 육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은 없어요. 없는데 육미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이 색깔 이걸 가지고 그 선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색이야. 거의 안 보이는 이런 색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 피부 결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붓질이 수만 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연인들.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나중에 서서히 드러나요. 서서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이제 그 피부의 어떤 질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노인들 그릴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 육리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부터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많이 쌓나 그런 또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그 선현법하고 이걸 같이 이제 겸했을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후기 그 최영신이라는 화가가 인물화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림문목가 쓴 거야.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의 어떤 화법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경기 여진의 경기전 전주에 있는 그 경기전 태조진을 보면은 이것도 내가 이제 아주 그 얻기 힘든 기회였는데 보통 그 유물을 잘 안 꺼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고궁에 있는 홍포본 모사하면서 그 보러 간 거야. 그 보러 가는데도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안 꺼내주는 거야. 그 종친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되게 많은데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간 내부에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공개한 거야. 우리가 그냥 뭐 별 수다 다 동원한 거야. 그래서 가까이서 딱 봤는데 경기전에 있는 그 태조진이 유명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요. 그건 사진이나 이런 거안 봐요. 바로 코앞에서 봐야 보이는 건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당시 참여한 화가 중 하나가 최용신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법을 갖다 넣은 거지.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거 전기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 태조진은 육리문이 쓰이질 않는다. 근데 하여튼 간에 최용신이 자기 기법을 쓴 거야. 근데 이 최용신 이 사람이 약간 좀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또 하나 또 했던 게 뭐냐면은 고종황제를 그렸더라. 고종을. 근데 이 사람이 고종 이 밑그림을 빼돌렸어. 그리고 민가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임금님 초상을 집에 두면 그래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귀한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대량을 팔았어. 그런데 나라가 좀 기울어가는가 그런 거야. 옛날 같은 그 가능하겠어.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지.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 얼굴 한번 그리니까 이 사람 저거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가. 그래서 고관 대작들 돈 있는 사람들이 줄을 쓴 거야. 그 뒤에. 자기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주문이 워낙 많으니까 공장제로 그리는 거야. 그 제자들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당시에 그 그림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지금 이제 밤색으로 그 대자색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점점 이제 이런 색깔이 나오겠죠. 밤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것 하면 되는데 사람들 얼굴에는 먹을 쓰면 안 좋아요. 어떤 수목하든 이런 데 먹을 쓰면 이렇게 탁 죽은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조금 진한 색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 올려놓은 거 그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그냥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진한 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약간 그 보색 계열 갖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진한 데는 뭐 콧구멍 같은 데겠죠. 이런 거 이제 저런 진한 색. 이거는 약간 짙은 고동색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모업을 쓰지 않고 이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럴 때 여기다가 이제 연기 계열 같은 거 하나 더 섞어가지고 또 하면 이제 좀 더 진한 색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한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옛날 사람은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인물화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요. 현대 인물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는 거 중국 공필 인물화, 그게 다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필 인물화는 지금 플러스 소녀가 되나 소녀.
소묘가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소묘의 그 해박에 기반을 해가지고 사람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아가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치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현대 인물화도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사람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 학생들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랄까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놀러 온 애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사실 좀 놀라워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네들은 그냥 튜브물감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눈에 띄는 거 뭐 그 마크릴을 쓰고 뭐 마크릴 같은 써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뭐가 좀 자유롭게 하긴 해. 근데 내가 하다못해 그 이런 재료 우리 전통에 입각해서 쓴다 그러니까 등황 같은 것도 모르는 거야. 등황 안 써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안 써봤니? 그 니네 저기 집에 갈 때 꼭 사가라. 한 덩어리 정도 한 몇만 원이면 되니까 그 색깔 너무 좋다. 하여튼 걔네들도 의외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전통 이 방법, 그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매력이 매력지만 현대 작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실 반복해 나가는 것 같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선형 작업이 다 끝났다. 여기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눈 같은 거는 요거 아까 얘기했던 송연목 같은 걸로 좀 먹이 없으니까 검은 걸로 하면 송연목으로 이렇게 우려주면 돼요. 송연목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는 이거 이제 갈색으로 대자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 금으로 했다는 뭐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못 해봤는데 근데 금으로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 금색에서 진짜 막 광선이 그냥 막 쫙 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 수염, 그 눈썹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먹으로 이 사람은 가서 원분이 생각이 안 나네. 흰 눈썹이었나? 뭐 까만색이라 하면 이렇게 가벼운 먹으로 이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우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동자도 색감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위가 보면 여기에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부위인데, 일단 여기 할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옷 주름 사이에도 그 선형 있어요. 그 어두운 데를 좀 강하게 강조해줘요. 그래서 먹으로 조금 어두운 데 이런 데를 먼저 이렇게 좀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 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붓으로 풀어주고. 색이 너무 가벼운 거. 그래서 이것도 한참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 번. 요게 이제 종이상이 나서 그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는데, 이걸 비단에다 이렇게 딱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진짜 옷감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되게 이게 괜찮더라고, 재밌더라고, 이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어두운 데 이렇게 다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색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요 뒤쪽을 이렇게 눌러줘요. 이런데 이 문양 뒤쪽을.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칠할 필요 없이 한두 번에 끝낼 정도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 번 하면서 깊은 느낌을 주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한 방에 해가지고 그냥 끝낼 정도로 색감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일이 이제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하나. 하얀 걸로 배치한 그 방법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이렇게 먹으로 눌러지니까 요 애들이 이제 두드러지잖아. 앞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해주는 방법이고, 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과정은. 얘들도 이런데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문양이 더 얘보다 더 두드러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얘기해 준 건 뭐냐면은 이 원본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현대 인물이라든가 할 때 이런 효과를 줄 때 더 재미가 있다는 거지. 현대 인물 그러니까 요즘 인물 같은 현대 인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양을 어떤 문양의 사람을 여기다 앉힐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양을 문양을 효과를 줄 때 대체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것처럼 앞에서만 하는 게 좋을까 대체는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도 따져가면서 이런 문양을 갖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고깔 색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좀 이해는 가져있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이걸 갖다 일일이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 칠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또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해주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걸 좀 더 진하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다 통째로 칠하는 거야. 다 끝난 다음에 통째로 다 이렇게. 마르고 나서요? 당연히 마르고 해야 돼. 무조건. 젖었을 때는 이제 색깔이 번지고 이제 지저분해. 마른 다음에 통째로 칠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건 여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뒤에 이거는 왜 먹으로만 하냐면 뒤에 초록색이 워낙 강하니까 얘는 이제 먹으로 계속 눌러주는 지금 형상이고 요거 같은 건 유기한료로 해서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 색깔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 흰색도 더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 얘들은 또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애들은 먼저 화청 파란색이나 이런 뭐 등황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제 색깔을 이거는 먹으로 누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화청 색깔로 화청이나 녹색 색깔 여기 앞에서 한번 더 칠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먹으로 또 조정하고 칠하고 자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배트지만 그 나오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흰색이 한번 이런 걸로 색깔로 함께 눌러준 거죠. 눌러준 거고. 그래서 그 느낌이 이제 좀 다릅니다. 완성됐을 때는.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건 뒤에서 이제 칠했잖아요. 이건 내가 좀 별로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색이 보이는데, 그 뒤에서 나 흰색으로 다 통으로 칠해도 돼요. 이런 거.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통으로. 칠해버리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바탕색 진한 거,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도 막 색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잡색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 뭐 보라 기운도 있고 검은 기운도 있고 뭐 별색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고 그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재밌는 거야. 뒤에서 이제 흰색에 이렇게 딱 왔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이제 그 흰색 그 저거로 아유로 선명한 거죠. 앞에서는 딱 놔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약간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게 그 바탕색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바탕색. 이건 바탕색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보통 그래서 바탕색을, 그러니까 요거 원본, 요거 같은 거 바탕색이 상당히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도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저기 거시기 말들이 서로 막 주장이 서로 다른데,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입장이에요.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바탕색을 만들었을 것이다. 난 굉장히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부천 처리하는 사람들은 바탕색을 만들지 않았다. 그냥 세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난 결국은 아무 생각이 말이 안 돼. 그 색감들이 다 다른데 옛날 그림도. 그 세월이 지나서 그 생각이 나서 다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하얀 이런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리고 흰색에다 이런 거는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바탕색을 눌러준 다음에 얘가 했으니까 티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래. 바탕색이 좀 어느 정도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서 볼 때는 이 합이 약간 누리끼리하단 말이에요. 뒤에 배치를 했으면 배치를 해도 색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손묘로 이 색깔을 그냥 이걸 그대로 눌러서 이렇게 또 그리는 거예요. 얘는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이 흰색이 더 두드러지겠죠. 뒤에는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고 앞에는 요 라인들 이런 것들만 흰색을 딱 해가지고 흰색을 더 두드러지게 그리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명기가 그린 것 같은 거는 그 어떤 오재순 조사회가 보고는 굉장히 치밀하게 했어. 뭐 이런데 그 털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그린 거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 이명기 그림 가까이 확대해서 딱 보면 진짜 옷감의 뭐 이렇게 수놓은 느낌 그렇게 해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기해 하여튼 그 양반은 이명기 같은 사람. 그런데 이 흰색 털 같은 거 이런 거는 수염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건 연습하니까 먹으로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바로 밑그림 없이 그냥 바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밑그림 필요하다 할 때는 굉장히 담한 목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자선, 색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몇 가닥 방향이나 이거 표시해놓고 이건 맨 마지막에 이제 흰색 선 쓰는 게 다 완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단목이나 대자선은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대자선으로 왜냐면 대자선 같은 거 다른 색이랑 다 화초물이니까 다 녹아 들어간다. 피부색 같은 거 할 때도 다 녹아내리고 대자로만 색해서 쓰는 거죠. 흰색 계열은 대자로 하면은 좀 편해요. 하얀색 옷도 그렇고 그런 대자로 딱 해놓고 나중에 흰색을 올린다거나 이러면은 근데 흰색 계열의 밝은색이 이건 되게 주의해야 돼요. 먹선은 절대 안 눌려, 안 지워져.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 문양이 밝은색 무슨 노란색 문양이다. 예를 들어 현대 옷 같은 거, 여기 문양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저 노란색 저 라인에다가 흰 검은색 먹을 갖다 가공했다 그러면 안 눌려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만약 먹선을 갖다 좀 줄여야겠다 싶으면은 색선이라든가 뭐 단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배경 그 누렇게 칠하는 거는 뭐 어떤 재료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배경 칠하는 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알류 쓸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아까 보면 화청, 등황, 대자 뭐 계열 이런 걸로 누리끼리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먹선 뜨기 전에 하는 거야. 근데 그 오리나무 열매나 이런 거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나무도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되는데 옛날에는 오리나무를 많이 썼는데 오리나무 이거가 사실 색깔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뭔가 조금 되게 예쁜 노란색이 나와. 그러니까 야하지도 않고 점지 않고 깊은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오리나무가 그 경우에 따라서 반점이 생겨요. 그걸 아직 못 풀었어 우리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저기 누구야 순종 황제 그릴 때 그 오리나무로 배경을 딱 연정했는데 반점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날이면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그러고 그 당시에 쓰지 말자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분 재작년인가 언제 그 재작년인가 학생들 할 때 오리나무 한번 써보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도 또 막 반점이 막 일어난 거야. 오리나무만 끓여서 바르는 거죠. 그 열매를 사실 해도 가끔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권하지는 않는데 쓰는 건 되게 간편해요. 오리나무 열매 주워다가 냄비 넣고 팔팔 끓여 그냥 진한 갈색이 나. 그거 그냥 식혀서 바르면 되는데 그 오리나무는 굉장히 흔해요. 그 학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눈에 띄는 게 오리나무예요. 많은 석방 같은 거.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 당시에 학생들 할 때 깨끗한 걸 쓰자 해가지고 그 경동시장 한약방을 사왔는데 그게 이렇게 또 발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 그림에도 보면 그 오리나무로 그린 건 좀 티가 나요. 그 색감이 오리나무 그 특유의 색감이 있어요. 그 경기전이나 태조전과 특히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오리나무 색깔이 딱 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천연 그 알료도 관심을 갖고 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동시장 거기 한약상 가면은 학생들이 갔다 와서 얘기 들었는데 난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미대 학생들 워낙 많이 와가지고 딱 만들었다. 미대 학생들 위한 그 목록을.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노란색 우리나라 치자 그거 많이 쓰고 빨간색 계열은 뭐 산모 그러니까 그 나무 그거 다 똑같아요. 그거 끓여서 쓰면 되는데 그 동문 중에서 그 천연 알료만 갖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틀린다. 처음에 그래.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는 색감을 안 찾았는데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비단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절차대로 해야죠. 이제. 먹선을 사실 구구해도 되고 그 이전에 해도 되는데 그 색깔을 약간 만들어가지고 큰 걸로 이것도 이제 그 여린 색깔로 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화에서 그 색깔을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은 겹쳐서 색깔을 내는 거예요. 겹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초록색 그 색깔을 만들고 싶다. 초록색. 먼저 이렇게 초록색이 발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위에 노란색을 갖다 겹쳐 칠하면은 그게 초록색 기운이 이제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록색 기운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탕색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한 색으로 계속 쓱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성을 좀 들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은 뭐 파란색, 한 번은 뭐 이렇게 노란색 뭐 이렇게 해서 예뻐를 겹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반수가 이제 좀 빠진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중간에 한 번 또 해줘야 돼요. 맞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평필로 해가지고 바탕 색깔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그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옛날 거는 그 고색을 내주기 위해서 황색 계열을 하자면 현대 작업 할 때는 자기 만들어도 돼요. 뭐 분홍색을 칠해도 되고 뭐 하죠. 근데 이게 바탕색 때 사람 얼굴에 받는 영향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사람 얼굴하고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백록 같은 거는 또 중국 사람도 그걸 붙여서 밑색으로 칠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보면은 그 피 혈관 때문에 약간 백록색 피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밑으로 했을 때 잘 어울리고 얘로.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나오는 그 산홍색이 있잖아. 그게 이제 분홍색이야 또. 산홍색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를 굉장히 강한 색깔로 해야겠다. 특이한 색깔로 해야겠다. 그러면 얼굴 피해서 칠해야 돼. 그 얼굴에 영향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탕색도 여러분들이 개성껏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바탕색 하는 거 까먹었는데 이 바탕색도 왜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얼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옛날 그림들 같은 게 황색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피부색을 이렇게 쓰면 색깔이 또 달라져요. 밑에 이제 노란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또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로 가면은 요건 이제 이해는 되죠. 이제 깊은데 눌러줬다가 맨 먼저 선염하고 눌러주고 뭐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옷감 색감을 만들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얼굴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선염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 다 줬잖아 이제 그 형태들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얼굴도 전체 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17세기 초상화들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선염만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효과는 또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지금 묘사를 다 했다 했더니 이제 요런 방법도 또 쓰게 돼요. 이명기 같은 사람은 이렇게 홍색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 중에 약간 홍색 기운이 있는 데 있잖아요. 약간 볼터치 같은 이런데 이런 거 갖다 약간 저런 식으로 혈색을 갖다 이렇게 좀 깔아주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사람 생기가 도는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요거보다는 이제 그 묘사를 하여튼 건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묘사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냐 여기 옷 전체 칠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피부색을 만들 피부색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요 대자색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본 요걸 까면 안 좋은데 그 편체 대자 그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은 요거보다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면 여기다 흰색을 좀 넣어도 돼요. 그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황에다가 흰색을 넣어가지고 밝은 화사한 색깔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색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부색을 전체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다 통으로. 마지막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선형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 이렇게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상화는 이제 이렇게 했는 것도 있고 안 했는 것도 있는데 현대 인물화 같은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부색 같은 거 이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어울리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밋밋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요 밑에 하여튼 선형을 최대한 엄청 많이- 오래 걸리겠네요. 많이 걸리지. 연하게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음. 만드는 거. 그 아까 얘기한 육림문 같은 거는 몇 주가 걸려요. 육림문 그 피부 표현 다 했더니. 근데 육림문이 좋은 게 최영식이 쓴 방법은 그 옛날 걸 해서 그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쓴 방법이긴 한데 그 최영식 그림 여러분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진짜 피부 느낌이 나요. 그 노인들은 막 자글자글한 저런 느낌. 그래서 근데 그런 할 때 여자한테 쓰기엔 별로 안 좋아.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먹으로 계속 반복해서 올립니다. 이것도 다 먹으로 반복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명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통으로 칠하면 돼요. 크게 다 칠하면 되는데 가끔마다 이제 요거 앞에 부분을 또 돌출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먹에다가 그 염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약간 회색기가 돌면서 얘가 이제 조금 더 돌출된 이런 느낌. 요것도 그렇게 한 것 같아. 그 옛날에 본 지가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새 이게 고화질로 보니까 색감이 여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하니까 연백하고 목 섞어서 조금 두드러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그 진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한 방에 그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 자세히 보면 밑에 뭐 예를 들어서 하늘색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 번에 다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것도 앞에서 한 요 효과가 좀 잘 안 나왔죠. 뒤에서 하고 것들이 뒤에서 배치하고 앞에서는 섬유만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좋다고 다 칠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효과가 좀 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벨트 부분 이것도 저번에 이제 영상으로 얘기했지만은 원본 같은 데서는 이걸로 금박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했는 것 같아. 금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것도 금선이 있는데 이걸 어떤 그림은 이것도 이 선 자체를 또 금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금박을 할 때 금박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금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걸 금박으로 내가 한다 그러면은 여름일 때 가금도 되게 비싸더라고. 이거 팔긴 하는데 진짜 보면 더 훨씬 비싸고. 그러니까 이 악유농들을 약간 좀 진하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뭐 한 5% 정도 평균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한 10%까지 진하게 해요. 진하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악연물이라고 생각을 해. 진한 10% 악연물. 그래서 악연물을 요 그대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연물을. 그럼 금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종이에 그 박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좀 비슷한 게 있나? 뭐 없을까? 비슷한 거?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금박이라고 치면 이 금을 갖다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쭉 눌러줘. 그러면 얘가 악이랑 딱 날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뚝 뜨면은 이런데 악이 안 붙은 데는 떨어져 나가고 여기만 이제 탁 날라붙게 됩니다. 근데 금박은 사실 되게 정교하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약간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앞에서 근본으로 다시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금박은 하고 근본하고 특징이 또 뭐냐면 금박은 되게 밝아요. 색깔이 진하고 화려한 그 금색이 나고 근본은 약간 어두운 또 이런 색이 나요. 그래서 뒤에서 근본칠하는 건 그다랗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금박 칠하는 이런 기법도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면 자기 작업에 되게 재밌는 것들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작품. 막은 뒤에서. 근데 앞에서도 해도 되죠. 작품할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이 그림은 그렇게 하는 경우고. 근데 앞에서 하기를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교하게 이게 잘 안 돼. 약간 삐뚤삐뚤하다. 악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요새 작업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배경에다가 금박을 쫙 붙여놓고 근데 금박 요새 이제 가금은 또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 금은 부식이 안 돼. 가금은 부식이 또 돼. 그리고 암모니 요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부식시켜가지고 막 효과 내고 그 외에 이제 또 색깔을 올리면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하는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금박 작업을 해가지고. 과정은 좀 간단한데 까먹을 수가 있어 금방도. 근데 그 섬유 다 한 다음에 일단 배채부터 하고 앞에 하고 또 뭐 또 배채를 또 부분 또 더 하고. 아니 그냥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배-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아 그럼 섬유 다 하고 배치를 일단 먼저 다 한 다음에 음. 이제 배치는 안 하고 여기서만 개체. 그래서 보통 그 이렇게 할 때 작업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거 소품은 상관이 없는데 배체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단 말이야. 한번 끝나고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릴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배치는 그러면은 여러 번 겹을 쌓아도 되는 거죠? 되지. 뒤에서.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쌓을 때 비교적 두툼하게 해주는 게 그렇다고 너무 막 올라와서 두툼한 게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더 두툼한 게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이 정도 진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도 되는데 한 번에 잘 안 나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칠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팁은 뭐냐면은 옛날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 석채를 좀 같이 쓰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요거하고 그 튜브물가와 석채를 같이 섞어 쓰는 거예요. 1대1로. 1대1.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석재랑 같이 이제 튜브물가랑 섞은 건데 만약에 이제 이건 소품이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이거 정도 칠하려면 여러분이 사온 거 한 10,000원어치 칠해야 돼. 그런 거 좀 아끼려면 이제 튜브물가랑 섞으면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앞에서 이런 거 그런 문양할 때 석재랑 그냥 물감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때는 그러면 악유는 따로 쓸 필요 없이. 아니 다 해야 돼. 왜냐면 튜브물감이 악이 약해가지고 1대1대1 5%로 1대1대1 물감 1대1대 악유 1. 튜브물감, 석재, 악유 그렇게 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걸쭉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한 방에 딱 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이제 옛날 전통 기법은 아닌데 전통 기법을 활용해서 현대 그림 그릴 때나 응용할 때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 작업할 때 뭐 어떤 부위를 내가 굉장히 강한 색깔을 좀 넣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곳에서 저 이렇게 녹색 있잖아. 저거를 만약에 석채로 칠할 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럼 저기다가 석채에다가 뭐 튜브물감 저거 비슷한 색깔 뭐 같은 계열 색깔 넣어가지고 딱 칠하면 약간 두께감 넣으면서 말르고 나서 석채가 팍 튀어나와. 굉장히 강렬하게. 물론 이제 석채로만 하는 게 더 괜찮지. 근데 약간 응용하는 방법. 오래돼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석채라는 게 왜 저거냐면은 그 돌가루이기 때문에 그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이아몬드 분자 다이아몬드 그냥 그거랑 비슷한 그 남반사라는 돌가루 돌이 자체 빛을.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물감하고 석채 또 왜 잘 맞냐면은 내 추측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콘크리트 비비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시멘트만 갖고 뭘 하려면 안 되잖아. 거기에 뭐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하는. 그러니까 그 튜브물감은 자체는 그럼 얘는 약해요. 그럼 얘는 쉽게 번져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석재를 넣어주면은 시멘트에 모래 넣어주는 역할처럼 뭔가 이렇게 지네들끼리 결속을 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굴 같은 거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연백을 하면 되는데 연백이 구하기도 약간 까다롭고 그다음에 그 보존이 조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와서 100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시커멓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튜브물감을 쓰려면 이 튜브물감 갖고 이렇게 두껍게 올리기도 힘들고 배접할 때 100% 번져요. 튜브물감. 그러니까 얘도 그 영상에서 한번 이거 했을 때 다시 악유로 눌러주잖아. 그러니까 얘도 악유로 눌러주는 게 좀 안전하긴 해. 악유로 안 눌러주면 얘네들 100% 이렇게 번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튜브기가 원래 그래요. 근데 연백만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번져. 얘는 그냥 약간 분자 가루가 되는 그러니까 가루야. 약간 입자감 있는 가루.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악유랑 딱 해서 팍 그리고 비단이 이제 또 송글송글하기 때문에 이게 알갱이를 탁탁 박혀가지고 되게 단단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종이 같은 데는 그래서 미끈미끈해가지고 잘 번져요. 비단은 그런 거 들고.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거 저런 거 좀 방지하고자 이제 방해말가루 좀 넣은 거야. 그러니까 튜브 물감에 입자감 있는 방해말가루 섞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견고한 느낌을 좀 1대1대1. 저건 큰 상관이 없어. 그냥 대충 해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연백을 구할 사람은 연백을 그만 쓰면 되고 뭐 연백이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변형해서 그리고 사실 왜 연백이 그러냐면은 연백만큼 하얀색을 이렇게 탁 해줘 날 이유가 없어요. 연백 써보면 그래 하얀색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아주 화려하고 밝게.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저기 일본 물감의 좀 대표적인 거 저기 이거 호분은 약간 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분은 또 안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줘야 되는 게 일단 전통해서 나도 이제 계속 맨날 봤어요. 옛날 유물 나올 때마다 뭐 알료분석 하거든. 옛날 사람들 호분을 썼나 안 썼나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가 봤던 전통 회화에서 호분 쓰는 전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다 연계기고 대부분 위주인데 그 호분은 왜 좀 별로냐면은 그 호분도 내가 보기엔 일본에서 이렇게 좀 개발한 것 같아. 전통적으로 썼던 건 아니고 그 이제 조개가루를 이렇게 빤 거예요. 그 입자가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불빛이가 아픈가 봐. 하여튼 간에 호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비단에 그 옛날 초창기 학생들이 이거 초등학교 취업했을 때 난 별 생각 안 했어. 그냥 흰색으로 칠해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호분을 갖다 칠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호분이 쑥 떨어지는 거야. 눈바닥처럼 쭉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호분이 있는 거야. 그 호분이 잘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호분에서 다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호분을 쓰려면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쳐야 된대 반죽을. 거의 반나절 이상을 이렇게 계속 쪼물딱 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된다. 너무 불편해. 색깔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잘 떨어질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고민하는 거지. 나 아직까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 흰색을 뭘로 써야 될까. 근데 이제 이 호분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일본 그 일상 그 사장이 와가지고 강연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뭐 자기는 제품만 팔아먹고 있더라고.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나 내가 얻은 거는 뭐냐면은 그 요새 만드는 일본 난료들은 분체 호분하고 그 섞는다는 거야. 색깔을. 그래서 나는 호분이 저렇게 내구성이랑 이게 좋지가 않은데 저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청년자시나 박생강 화백들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 좀 있는 한국화에서 좀 위치는 있긴 하지만 그 양반이 썼던 그분들이 썼던 게 다 호분이에요. 그 지금 방락현상이 오고 있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라는 그 호분가들 지금 최근에 쓰는 거고 그 60년대 70년대는 그 뭘 했냐 티타늄을 써요. 티타늄에다가 알료 섞어서 부채를 만들어요.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그때는 백토 그다음에 섞고 그 티타늄은 요 튜브강이 티타늄이에요. 다 그 성분이에요. 그걸로 다 했던 거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뭐 뭐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호분에다 섞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당 선생이 순종하는데 그 보건모사한테 이당 선생이 이제 그 순종을 그렸을 때 분책이 쓴 거예요. 분책 약간 정황이 있어. 그 현미경을 딱 관찰해 보면은 그 흰 백토의 알료. 근데 문제는 뭐냐? 현미경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있는 거예요. 다 갈라져가지고 바로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이 결정한 게 뭐냐? 이거 이런 거 똑같이 하라고 할까 걱정했어. 백투프에다가 알료 하사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이거 좀 알료가 너무 불안정하다. 전통한 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분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알료예요.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딱 보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알료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딱 그 기단에 딱 강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갈라져 있어요. 두두두두. 그래가지고 훅 보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 약하게 붙는 거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시대랑 가장 비슷하게 그 재료를 쓰려면은 추가로 어떤 거를 더 다 그거예요. 그 사실 옛날 알료라는 게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다양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지는 거야. 그 석청, 석록, 주사.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황 그 석체 노란색인데 이거 되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많이 쓰진 않았고 그래서 이 자황 대신에 등황을 좀 많이 썼고 등황은 좀 그래도 좀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자황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노란색 뭐 좀 예쁜 거 하고 쓰고 또 하나 해볼게. 근데 하여튼 일단 기본제 빨강, 파랑, 뭐 초록이지 뭐. 그거랑 그 석체 아니 그 유기알료에서 아까 여기 사온 거 여기 대자만 빠졌는데 화총 대자 등황도 빠졌구나 연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유기알료도 섞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이 나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자랑 등황을 섞으면은 약간 오렌지빛 계열이 나오면 약간 진한 색 황색이 되는 거고 또 대자랑 화청이랑 섞어서 진한 저기 뭐야 그 어두운색 만들기도 하고 그 화청이랑 등황 섞어서 초록색 만들고. 그러면 현대 인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좀 그러니까 그런 색을 쓸 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뭐가 제일 좋아요? 튜버물감. 그 대체한다기보다 그래서 지금 방금 튜브하고 이런 석재랑 섞어 쓰는 거 대체하기보다. 그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옛날 이 아이를 딱 써보면은 그 느낌을 알아요. 아 이거 진짜 그 석재는 중독이 되는구나. 왜냐면 석재 이상의 색깔을 못 찾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나온 색깔이. 아까 대자 편체가 색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과일 아니야 가일이 아니라 한지마트. 한지만 그 대자 편체는 한지마트에서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가일은 이상해. 그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서원에서 파는 대자도 좀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고 약간 좀 불규칙하더라고. 그 화청은 뭐 어디든 다 괜찮아. 가일도 괜찮고 한지마트도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가일에서만 파는 건데 요 연지가 근데 한지마트에서 샀어요. 가일에서 생산한 거야. 어.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데 선생님 거기 5층에 올라가면은 그 가일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같이 살아요. 가면 다 서울대에서 왔다면은 네.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줘. 요게 색깔이 굉장히 조금 찍은 거는 요런 색깔이 굉장히 야하고 예쁜 색깔이에요. 색깔이 되게 예쁘다. 예쁜 색이 나오는데 근데 중국 연지는 좀 탁해요. 중국 연지는 좀 탁한데 여기 물이 들어가네. 연지도 필수색이야. 연지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연지 요거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되게 잘 번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번지냐면은 그 화선지 하는 수묵화 같은 화선지에서 수묵화는 웬만하면 다 안 번지는데 거기서도 번져요. 화선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데다 하면은 번지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쓰면은 악여다도 이런 가게는 무조건 악여다 같이 섞어야 되고 빼고 또 악여로 눌러주고 LG에서 다 해도 또 번져. 그런데 색깔은 되게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고 중국에서 파는 그 한지마트에서 파는 중국 편체 연지는 약간 어두워요. 이런 조금 어두운 이런 색깔이 나. 근데 그거는 하여튼 중국은 빨간색 계열 잘 못 만들더라고. 주사도 별로 안 좋아 색깔이. 그리고 하여튼 거는 그것도 이제 선택해서 쓰면 돼. 선생님 그리고 악교 여기저기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어떤 거는 그 말린 상태에서도 엄청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악교 질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게 정상이지. 되게 그 동물 저거라서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누린내가 상당히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여기 보여준 거죠. 화면상에 보여준 거 약간 짙은색 악이 있잖아요. 그거 녹이면은 냄새 장난 아니게 나요. 걔한 10년 목욕 안 하는 냄새 나요. 운모지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런 데 다 냄새 나고 들이.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파는 시중에 파는 악이나 봉황에서 파는 그 노란 악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수상한 게 그게 분명히 방부제를 많이 섞은 것 같아요. 그건 냄새 별로 안 나죠. 잘 썩지도 않아. 아니야, 썩지도 않은 게 아니라 썩어도 냄새가 안 나. 원래 썩으면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빨리 버려야 되는데 봉황화 같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는 안 썩은 줄 알고 계속 거야. 그 곤란해 나중에 떨어져요. 악어 성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악어는 이제 그 시중에 파는 거 물하고 짜서 쓰는 거 사실은 뭐 그냥 쓰는 건 큰 지장이 없고 뭐 이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이제 농도를 모르니까 이거 간단하게 뭐 섞었을 때는 뭐 좀 써더라도 그런 걸로 교반수하거나 이거는 좀 힘들어요. 농도를 몰라. 못 들었는데 그 악교 냄새를 썩은 걸 분간을 못하는 썩으면은 죽어. 그냥 이렇게 나는 냄새는 그냥 그 진술 물리고 썩었다 하면은 그 실제 썩는 냄새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냥 코로 물려. 굉장히 그러니까 단백질이 썩는 거라 동물 사체 썩는 냄새. 선생님 조심해야 되는 그게 등황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석체들도 다 독성들이 다 있어요. 석체도요?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그릴 때? 마스크 끼고 해요? 아니요 그냥 그래도 그리다가 딴 거를 뭐 지금 먹지만 않으면은 대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빵 같은 거 지금
그냥 그릴 때는 괜찮은 거죠? 아, 먹지만 손으로 안 개고 뭐 손으로 장갑 안 개고. 끼고 아. 그리고 그런 거 같던데. 그때 그 얘기했잖아. 근데 막 알료 얘기 막 했더니 연병 먹어서 장호복 입고 오는 하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있어.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 그 바탕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아예 선묘 들어가기 전부터 그 둘 중에 하나 해도 돼요. 선묘를 하고 해도 되고 선묘하기 전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단 같은 경우는 종이 같은 경우는 교반수 하기 전에 해도 돼요. 근데 비단은 이게 되기 때문에 교반수를 해놓고 바탕색 만들어 놓고 선묘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교반수하고 선묘 칠하고 바탕색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 근데 선이 아주 가끔 저기 뭐 안 좋은 그 먹 상태라는 때폭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특히 주의할 거는 이제 그 파는 뭐 그걸로 이렇게 하면 100% 번지거나 떨어져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갈아서 또 아주 그냥 부드럽게 갈아서 써요. 비단이 더 성글어서 얘는 푸드를 하고 하는 게 더 그렇죠.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뭐 각자 노하우가 생기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반수 하기 전에 교반수 이걸 하기 전에 색깔을 갖고 그 여린 색으로 몇 번 이렇게 해주기도 해. 왜냐면은 비단을 좀 닦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비단이 이제 물이 젖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얘네들이 또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가볍게 색깔로 몇 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반수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 이걸로 비단은 어디서 넣는 건 모르겠네. 이 전통 비단인가? 갑자기 구분이 안 되네. 근데 이건 이 중에 시중에 파는 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화관인 것 같긴 한데. 옛날 화면이네. 보다시피 굉장히 성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성글해요. 이런 게 화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변은 중국에 같은 건 없어 일단.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거. 그림용 견. 그럼 이런 거는 그런 재료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일할 때마다 따로 주문해요. 그 하나 짤 때 5, 600 들어가요. 근데 이제 5, 600이 요즘 한 4, 50m 짜주니까 오래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가게에서 파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게에서 한 건 요거보다 조금 더 촘촘한 거지. 근데 하여튼 중국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근데 화견이 뭐 어떻게 달라요? 이 성근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림의 특징인 거야. 아, 중국에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글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림을 배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뭐 70% 이상 다 배치를 해버리고 중국은 반대. 중국 배치가 좀 작아. 얼굴이나 뭐 흰색? 흰색 같은 거 앞에서 표현이 잘 안 색이 그러니까 흰색 정도 뒤에서 배치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방식은 또 뭐냐면은 그 재밌는 게 중국 공표라 그러는 뭐냐면 배치를 이렇게 안 하는 대신에 앞에서 이제 이런 유기알료로 굉장히 다 그냥 그림을 다 그려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까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석체로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그런 유기알료를 쓰지 않고 뒤에서 배치를 해놓고 앞에서는 가볍게 해주고 감치 잡는 거야 앞에서는. 그걸로 이제 끝내버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림은 그 부분도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채색화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뒤에는 진체고 앞에는 단체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 채색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되게 웃기는 게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또 진하게 색깔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배치할 이유가 없잖아. 뭐하러 배치?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진하게 해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단체로 되는 거 가볍게. 그럼 뒤에 배치는 효과가 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걸 이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옛날 그림 보던 무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양학과 출신들이 이런 거 딱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불학, 이나 했던 사람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불화 같은 거는 이런 이제 밑그림 본에다가 색만 그냥 칠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불화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조수 후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불화 같은 경우도 고려 불화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 불화 그렸던 방식이 초상화 그대로 손을 빨간색. 똑같아요. 이게 하여튼간에 되게 무서운 날인데 이분은 이걸 저기 뭐야 쏟았어요. 저기 작업실에서 이 가루들이 펄펄펄 날려가지고 어디 그냥 구석구석 짜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물 하나 살짝 되면 어디서 하나 딱 이 가루 이만 가루 하나에서 딱 푹 건져 이렇게 되게 먹어서 다 없애려고. 근데 하여튼간에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하면 연지 이거 뭐야 식물성 동물성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식물성이 너무나 홍어라고. 동물성은 근데 색감은 비슷하더라고 이거랑. 근데 그 이 천연 안료로만 쓰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하여튼간에 지금 작업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옛날에 나 뒤에 박사과정 들어왔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런 거 알려도 한번 관심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 경주시장 가가지고 투어를 하는 거지. 됐지. 한 몇 분 전에 안 했어? 근데 1시간 10분. 이거 매물이다.